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2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22일 차입니다. 87페이지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놓아버리면 틈틈이 또 중간에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거나 그랬을 때 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놓아버리면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또 있고 또 있고 한 세네 권은 네다섯 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만 있어요. 사다 놓고. 네, 잡히는 대로 이제 이렇게 읽으려고 했던 건데, 네, 볼게요. 87페이지 맨 밑에서 보면은 일곱 번째 줄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우리에게는 놓아버림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놓아버림을 거부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한 계속 부정성을 움켜쥘 자유가 있다. 그것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내 자신한테 부정적인 것을 움켜쥘 자유가 있고 움켜질 자유가 있는 거예요. 놓아버림을 안 할, 거부할 자유도 있다 이거죠. 부정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성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는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자유인이다. 우리는 그냥 자유인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감정의 피해자라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뭇 다른 느낌임을 깨달으면 또 우리가 못하는 나는 감정의 피해자라서 못하는 것인지 나는 안 하겠다라는 것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하고는 사뭇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닌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잠이 오고 하려고 하면 집중하려고 하면 딴짓하고 막 다른 일이 더 눈에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 개념에 큰 차이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원한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 이거 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남을 탓하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고 환경을 탓하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의식해서 우리는 자유로이 마음가짐을 결정한다. 자유로이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어, 그냥 내가 뭐 부정적인 거나 긍정적인 거나 내가 자유로이, 마음가짐을 결정한다는 점을 깨달을 때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으며, 감정의 무력한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더 큰 힘과 장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힘과 장악력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움켜쥐고 계속 투사를 하고 그러고 말 것이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죠. 근데 아마 하신 분들은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냐면 어떤 일이 이제 생기죠. 생기게 돼 있어요. 생기게 돼 있는데 또 뭔가 삶이 들을 때만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안 들을 때는 사건이 안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어나게 된 거는 된 것도 일어나면서 또 뭔가 부정적으로 뭔가 그럴 때 뭔가 힘들 때 또 다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들으시면서 이게 더 큰 힘, 에너지 그런 장악력을 가져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자유롭게. 네, 그리고 원망. 그다음에 원망 있어요. 암울함과 무의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커다란 걸림돌 가운데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암울하고 의욕이 없고 무의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원망이다라는 거예요. 원망은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주제이며, 원망 자체만 봐도 독립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주제이며 파고들 만한 가치가 있다. 원망이. 첫째, 남을 원망하면 큰 보상이 따른다. 큰 보상이 따르는데 뭐야? 나는 죄가 없어진다. 자기 연민을 즐길 수 있다. 원망하면 그래,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이 죄가 있고 나는 피해자고 막 이렇게 자기 연민을 즐길 수 있다. 순교자나 피해자가 된다. 동정받는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원하는 보상인 거죠. 원망의 가장 큰 보상은 나는 죄 없는 피해자가 되고, 죄 없는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나쁜 자가 된다는 점에 있다. 나는 피해자고 아무 잘못을 한 게 없어. 근데 당신은 나쁜 짓 당한 거야. 너 때문에 그랬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나쁜 자가 된다는 점. 이런 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은 대중매체에서도 늘 볼 수가 있다. 대중매체에서도 수많은 논란과 비방, 인신 공격을 하고 소송으로 각색된 원망 게임이 끝없이 이어진다. 원망에는 감정적 보상만이 아니라 상당한 개인적 이득도 따른다. 원망에는 감정적인 보상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도 따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은 구미가 당기는 일이다. 종종 경제적 보상까지 따르기 때문이다. 죄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은 구미가 당기는 일이다. 죄 없는 피해자. 종종 경제적 보상까지 따르고 뭔가 죄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게 그걸 보상으로 삼고 계속 원망을 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의 유명한 사례가 수년 전 뉴욕시에서 있었다. 어느 날 버스 사고가 일어났다. 앞문으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작은 무리를 짓고는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이름과 주소를 적어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재빨리 감을 잡은 구경꾼들이 몰래 버스 뒤쪽으로 기어들어 가더니 부상당한 죄 없는 희생자가 되어 슬며시 앞쪽으로 나왔다. 그들은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보상금을 받으려 했다. 원망은 최고의 변명이다. 원망하는 것은 최고의 변명이다. 원망을 하면 매일 한계 속에서 왜소하게 있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가가 있다. 자유를 잃는다. 또한 피해자 역할에는 나는 나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무력하다라는 자아 개념이 따라오기 마련이고 이 개념은 무의욕과 암울함의 주요 성분이다. 무의욕과 암울함의 주요 성분. 나는 나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무력하다라는 자아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원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우리가 원망하려고 마음 먹는다는 점을 아는 것이다. 원망하는 거는 그냥 엄마가 그랬잖아 라고 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야. 엄마가 그랬잖아 라고 하는데 세상에 피해자, 가해자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피해자, 가해자도 없고 내가 선택했다고. 모든 다 내가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태어날 때 부모님부터 어떤 환경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을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선택하면서 마음 먹는 거죠. 원망을 해야 되겠어. 그 속에서 나는 깨어나기 위해서 원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원망했지? 원망하고 싶은 게 습관적으로 막 있죠. 네, 엄마 원망하던 습관이 아빠도 원망하고 못 봐도 동생도
세상 사람들한테 원망을 하고, 요새 참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좀, 그래요. 답답해요. 네, 뭐, 때가 되면 다시 또, 뭐, 정해놓은 대로 또 돌아가겠죠. 그래서, 원망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정직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성. 아, 참, 제가 중간에 또 읽었네요. 체크를 해놨더니. 마음 먹는, 그러니까 원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원망하려고 내가 마음 먹었다는 점을 알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은 그 같은 상황을 용서했거나 잊어버렸거나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앞에서 빅토르 프랭클의 경우를 보았는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 간수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수용소에서의 경험 속에 선물이 숨어 있음을 보았다. 우리는 지금 원망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선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선물이. 그 수용소에서의 경험이 숨어 있음을 보았다.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플랭클 같은 사람도 있으니 우리에게도 선택권은 있다. 원망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정직성이 있어야 한다. 원망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마음 먹었는데. 그렇죠? 내가 원망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는요, 참 계속 놓아야 돼요. 그렇죠? 모든 세상에는 내가 믿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렇잖아요. 내가, 내가 선택한 거다. 그러면 그 선택한 거를 하나하나 적어서 싫은 거는 제 맥락을 해야 하는 건데, 하기 싫어서 그냥 대충 다니는 거예요. 버림도 안 하고 대충 다니고, 그러면 저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놓아버리고, 6개월 뒤에 내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고, 1년 뒤에 나의 모습,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게, 그릴 수 있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정직성, 내가 원망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정직성이 있을 때 일이 빨리 에너지가 전환이 되겠죠? 상황이 아무리 원망할 만하게 보인다 해도, 원망할 만하게 보인다 해도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식을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일 뿐이다. 책임질 것인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식을, 내가 결정한 모든 의식을 내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는 거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놓아버리는 것을 거부할 자유도 있다. 부정적인 것을 움켜쥘 자유도 있는데, 부정적인 것을 움켜쥐었을 때 그 뒤에 일어나는 것들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의식에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원망하기로 마음 먹었을 뿐이라고 보는 사람은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마음 먹기로 했다라는 거, 그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마음은 보통 그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일 탓이 아니라면 그럼 내 탓이 분명하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탓이 분명하네라고. 남을 원망하든 나를 원망하든 둘 다 필요 없는 일일 뿐이다. 남을 원망하든 나를 원망하든. 원망의 매력에 빠지는 일은 어린 시절에 교실이나 운동장, 집에서 또래끼리 매일같이 아웅다웅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원망의 매력에 빠지는 것은 아웅다웅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 사회의
특징인 끝없는 소송과 재판 절차에서 상대방 탓하기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 상대방 탓하는 건 얼만큼 탓을 하느냐. 상대방 탓하기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 사실 원망은 마음이 믿도록 내버려둔 부정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다. 마음이 믿도록 하는 거. 엄마 원망하고 아빠 원망하고 엄마도 내가 선택하고 아빠도 내가 선택하고 남편 원망하고 남편도 내가 선택하고 다 내가 선택해놓고 그쵸. 아이들도 내가 이렇게 길러놓고 내가 다 선택하고 그쵸. 네. 그래서 다 내가 선택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 탓하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망은 마음이 믿도록 내버려둬서 그 프로그래밍 중 하나고 원망을 멈추고 원망의 의문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원망을 멈추고 내가 왜 원망을 하고 있지?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도 없다. 근데 의식 수업을 듣게 되면 자꾸 내 안을 들여다본대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장을 들여다보나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안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 저 사람 생각. 어휴, 저 사람들 저렇게 저게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왜 이렇게 원망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엄마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는 엄마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친구네 엄마가 내 엄마였으면 하고 막 그런 생각도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밖에 외부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이제 탓하고 이제 상대방을 탓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왜 그럴까? 내 안으로 내 생각,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모든 일어나는 일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행위조차도 내가 판단 분별한다 하잖아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조차도 그렇잖아요. 욕을 하고 지나가는데 혼자 화가 났나?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관심도 없고. 근데 거기다 내가 의미 부여를 이래서 이랬어 저래서 저랬어 참 그,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가족들도 그렇고 전업에 내가 책임지기로 했어. 꼭 부모님이 아이를 책임지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부모님을 책임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이 요 타이밍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될 때 내가 책임을 지겠어라고 약속을 하고 온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망각의 강을 건너오면서 개가 달라지는 거죠. 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내가 도와주기로 한 건지도 모르고 자꾸 발로 걷어차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발로 걷어차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다시 찾아보자. 안 듣던 사람도 다시 어제도 전화를 한 통화 했어요. 그래서 의식 공부는 들어야죠. 네, 알겠어요. 다다음 주 대구할 때부터 들을게요. 그럼 보내세요. 아직 안 보냈는데 오늘 또 전화해야지. 보내세요. 계정으로 또 보내줘야지. 알고 있지만. 전화하니까 듣겠다 하더라고요. 자꾸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관심을 안 갖는 거. 그잖아요. 전화 한 통화 하니까 듣겠다 하는데. 아니, 딴 얘기는 안 하고 그래도 전화하면 듣겠다 하는 거예요. 또 찾아가야죠. 아,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요새는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추스려서 공부해야 될 분들도 어디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네 사람, 네 사람, 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 등록을.
안 하시려고 삐져 있었거든요. 안 하시려고 삐져 있었는데, 하여튼 네 사람이 작전을 피워가지고 작전을 써가지고 했는데 학생 등록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못할 게 없다. 그쵸? 다 작전을 짜가지고 하면은 사람 마음이 싹 돌아갔어도 다시 이렇게 추스릴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었다가 안 듣는 분들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영 마음이 갔어도 계속 끊임없이 마음이라는 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왜 꼭 어느 일이 늘상 누군가의 책임일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늘상 누군가의 책임일까? 왜 꼭 애초에 그 상황에서 잘못이라는 개념이 등장할까? 왜 꼭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했거나 나빴거나 책임이 있을까? 당시에는 좋은 아이디어로 보았던 일이 좋지 않게 끝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뿐이다. 아이디어가 안 좋았을 수 있어. 그럼 그냥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뿐이다. 불운한 일이 생겼을 뿐이다. 원망을 극복하려면 자기 연민, 분개, 분노, 자기 변명에서 얻는 비밀스런 만족감과 즐거움을 자세히 살펴 그 모든 하찮은 보상을 항복해야 된다. 자기 연민도 항복, 분개, 분노 다 항복해야 된다. 이 과정의 목적은 감정에 당하는 피해자 수준에서 벗어나 감정을 갖고 있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이다. 감정을 갖고 있겠다. 피해자 수준이 아니라 감정을 그저 인정하고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관찰하고 해체의 관찰 및 해체의 구성 요소를 항복하면 내가 그 감정을 갖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항복해야 된다는 거죠. 항복하면 의식적으로 그런 선택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력함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부정적인 프로그램과 감정이 자신의 왜소한 면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며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안 해, 하기 싫어. 이런 건 다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것도 뭐 희망을 갖고, 그쵸? 근데 부정적인 거는 200 이하의 감정이 반드시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죠. 내 안에 반드시 있어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뭘까를 깊숙이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3단계까지 쭉 한번 보면 나의 감정이 있다라는 거야. 그 감정을 찾아서 알아차리고 놓으면 또 그런 감정이 들어올 때 빨리빨리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어떤 분이 걸린 게 있어요. 본인도 얘기하시는데 흔쾌하지 않은 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잖아요. 엄청 또 큰 리더로 발전해 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왜소한 면에서 부정적인 프로그램과 감정이 자신의 왜소한 면에서 나오는 것을 부정적인 건 나의 왜소한 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가장 왜소한 면의 본성은 왜소한 것의 본성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므로 무심결에 자기의 좁은 관점에 찬동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런 면이 우리 존재의 전부는 아니다. 작은 자아의 밖에 작은 자아를 넘어서는 큰 자아, 큰 나가 있다. 자신의 내적 위대함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적인 큰 위대함을 의식하지 못하고 왜소한 걸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안 돼, 하기 싫어, 뭐 이거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나는 못해, 부정적인 거예요. 왜소한 걸 받아들여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로 바뀌는 것이고 느끼고 있지 못하더라도 큰 나는 존재한다. 큰 나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면 큰 나를 느끼기 시작한다. 큰 나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면 큰 나를 느끼기 시작하는데 따라서 암울함과 무의욕은 작은 자아와 그 신념 체계를
달갑게 움켜쥐고 자신의 높은 큰 나에게 저항하는 데서 나타난다. 아물아물 작은 자아를 놓으면 신념체 에르게를 달갑게 움켜쥐고 자신의 높은 큰 나에게 저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왜소한 나를 잡고 큰 나를 저항을 했다. 반면 높은 큰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반대되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누군가하고 미팅을 했는데 여행 내년에 이제 홋카이도 여행 가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너무 가고 싶은가 봐요.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콜드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근데 답을 구한 거잖아요, 저한테. 근데 아기가 있어서 아기를 보고 낮에까지 아기를 보고 6시 이후가 돼도 남편이 들어오면 시간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근데 자기는 뭔가 더 성장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기 업고 콜드 하라 그래서 콜드를 자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 업고 콜드 해라. 유모차 끌고 해라. 훨씬 호의적이다 사람들이. 훨씬 호의적이거든요. 애기가 들어오면 사랑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더 소금 뿌릴 일이 소금 안 뿌리고 오히려 저기 한다 그랬더니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없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없다고 방법을 안 가르쳐 줄 줄 알았나 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해보라고. 집 주변부터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돌면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정신 같으면 성공하겠다, 내가. 그런 정신 같으면 성공하겠다 그랬는데 답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답을 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성공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뭔들 못할까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이 의식 공부를 들으면서 묵어있는, 깔아앉아 있었던 것들이 점점 살아나면서 올 한 해 2025년도에는 엄청나게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가방에 들고 다녀가지고 책을 안 꺼냈는데 퓨처 셀프, 예, 베스트셀러 뭐 작가시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심리학. 거기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거, 미래의 나를 내가 결정해 놓으면 그게 강력한 힘이 돼서, 그게 선생님이 늘 얘기해 주시던 시크릿인 거예요. 시크릿을 우리는 갔을 때만 하다 자거나 안 하거나 빨리 자거나 이렇게 하는데, 직접 적어서 실천하는 거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미래의 나와. 그래서 내일부터는 퓨처 셀프 3월 1일이에요. 오늘 28일이죠. 2월달 28일입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퓨처 셀프를 나가겠습니다. 네, 책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6시에 뵙겠습니다. 네, 동서가 해제시켜 주시고, 내일 토요일이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